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용석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하는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국시민기자협회 이용하 기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며 이러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일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발언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내용,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용기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광주 스포츠기자 단장 이용기 단장입니다. 저희 한평희 씨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평희 씨예요? 네. 학렬자가 뭐예요? 네, 동장입니다. 제 할아버지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공무원 예산이 삭감된 걸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게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쭙고요. 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셨는지를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여러 개인데요. 우선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계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거 누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라는 거. 그런데도 그 공공부문을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평균 전체 일자리의 21.3%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오냐? 우리는 한 3분의 1인 8.9%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가 OECD는 8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요양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잘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찍이 적정한 공무원 숫자를 확보해서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강화했단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혁신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공무원 숫자 좀 늘려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혁신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같은 숫자를 늘리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 늘리더라도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재정이 파탄을 가져오거나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재정만 했는 재정 쪽의 전문가입니다만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문에 우리 한평희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 문중에서 질문 주신 건 뭐냐면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국가직을 12,000명 내년에 늘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국민들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예산하면서 이걸 막 깎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9,475명으로 한 2,500
7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줄어들어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직이 한 12,000명 늘거든요. 지방직은 국회에 안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만 명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이렇게 여쭈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개별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나중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 5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고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이게 15세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고용했느냐. 이게 100명에서 60명이 고용됐으면 고용률이 60%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66% 되는데 이게 70%대로 올라갈 겁니다. OECD 국가들이 한 68% 되니까 이제 선진국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을 참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로시간. 이게 우리는 1년에 한 사람이 한 2052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OECD는 한 1700시간.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한 350시간 정도 일을 더 하고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을 하고 있는 독일보다는 한 700시간 정도 일을 더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한 1800시간대로 이제 단축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근로자들은 일을 적게 하니까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바로 시행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그거는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시고 5월 12일 날 인천공항공사를 가셔가지고 어떤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셔서 공공부문 쪽은 이제 비정규직이 다소 논란은 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내에 있는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예주를 주는 게 한 10,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규직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빠르게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애국에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애국은 temporary workers에서 임시직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OECD 수준으로 가게 될 거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비정규직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계실 텐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입니다. 공공부문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야에서만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고요. 앞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는 비정규직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갔을 때 그걸 보충해 주는 경우 또 우리 회사는 일이 연중 내내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발생한다. 본인이 원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겠다. 또 어떤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역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업무. 이런 업무는 우리가 법령에서 열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비정규직을 쓰면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비정규직은 쉽게 자를 수 있다.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